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해 지시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당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공수처 수사를 거쳐 특검과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인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시킨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보류 지시에도 사건 기록이 넘어가자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일반 전화 또는 대통령 명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3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 스모킹 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야권은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혐의자를 줄이라고 야단쳤다고 발언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한 걸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그 국무위원회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설령 지시했다 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며 엄호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 낸 거에 대해서 의견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공수처 수사를 거쳐 특검과 탄핵으로 이어가보려는 정치 공세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은 특검법 공방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면 민주당은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강경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주재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가진 9.19 합의는 그동안 위태롭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는 데 이어 지난 주말엔 1000여 개를 더 살포했습니다. 합참은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낙하물 무게가 10kg에 달해 차량 파손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방성 부상이 어젯밤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란 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북한은 올해 들어 연평도 북방 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철거했던 비무장지대항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을 다시 휴대하는 등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5도 지역에선
지난주 닷새간 이어진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어민들이 조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1조 3천억 원대 세계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판결 이후 SK 최태원 회장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가 SK라는 기업이 71년 동안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 이후 나흘 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주신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축하 인사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최 회장은 SK 본사에서 계열사 경영진들과 긴급 회의를 연 뒤 이혼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계열사 CEO들의 발언을 익명으로 인용해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했다. 정부 압력 때문에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이 입장문을 낸 이유는 개인적인 이혼이 SK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권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파장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그룹 경영에 매진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비자금 논란에 더해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직원들이 노력했던 점은 당연히 인정되어야겠죠. 그런데 노소영 관장 증언과 같이 또 노태우 정권의 비화를 급성장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입장문에 대해 별도로 언급할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바로간다 테크앤트렌드팀 문다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고궁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게 관광객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대여 한복 대부분이 전통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개성 있는 퓨전 한복이냐 전통 파괴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이 한복을 입은 관광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진에 잘 나오고 고궁 입장료도 면제라 한복 안 입은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As a tourist, and it was something we wanted to try and on our trip to Seoul, and we thought it would fit in well with the palace, and we could take nice photos. 그런데 지나치게 화려한 금박 장식, 왕이 입는 골룡포에 갓을 쓴 사람 등 생소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모두 고궁 근처 대여점에서 빌린 것들입니다. Do you know the king doesn't wear like that with the cut? He didn't know. 국가유산청은 이런 퓨전 한복들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 한 벌을 빌려 입어봤습니다. 꽃무늬에 금색 장식까지 달린 게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복의 어떤 부분이 전통과 어긋난다는 건지 전문가를 만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받은 건 원단입니다. 전통 한복엔 면이나 명주 같은 천연 옷감을 쓰는데 대여 한복엔 저렴하고 화려한 합성 섬유를 많이 씁니다. 몇십 년 전에 그 커튼에서 사용했다든지 뭐 그런 원단들로 좀 최대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는 화려함만을 강조한 철사로 모양이 잡힌 속치마는 서양식 패티코트와 비슷합니다. 한복의 미를 살리며 일상에서도 입게 한 개량 한복과는 또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대여업자들도 이런 지적을 모르진 않지만 퓨전 한복이 전통 한복보다 저렴하고 화려해 더 인기라 설명합니다. 우리도 전통을 놓고 팔고 이렇게 혼합된 이런 부링부링한 무늬를 놓고 팔아보지만 우리가 권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전통에 어긋나니 퇴출해야 할까? 시민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현대에 맞춰서 입는 거는 한복이 아니라 그냥 옷 같은 거, 드레스 같은 거 같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좀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럼 좀 가볍고 편하게 생각을 해야지. K-팝을 좋아해 여행 왔다는 관광객에겐 정작 자신이 입은 한복이 퓨전인지 전통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It's really pretty, and I wanted to also wear the hair with the flowers. So I think they look really beautiful on everybody else. So I wanted to try. 관광객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가 된 한복 입기. 전통을 지키려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들에게 너무 엄숙주의를 강요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바로 간다 문다영입니다.